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뉴미디어 시대를 여는 하우투스탁의 전혜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법 중 하나인 보조지표는 지수의 이동 평균값을 토대로 다양한 주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 배우실 MACD 역시 나타나는 방향에 따라 매수와 매도 신호를 드러냅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지수의 이동 평균선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지표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추세형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MACD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전 사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목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MACD가 어디에 포함된다, 분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산 방법.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 계산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HTS에 자동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해석, MACD를 적용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실 건가, 이걸 알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해석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활용 방법, 구체적으로 활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는 방법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단점, 아무래도 어떤 지표든 간에 장점과 단점이 다 같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역시 오늘 그 MACD 기본 개념을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MACD에 대한 실전 적용 방법,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지표고요. 이게 기본적 지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기술적 지표고, 그 다음에 추세 지표입니다. 추세 지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MACD로 분류가 되고요. 개요는 이 MACD라는 그 지표 자체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가지는 어떤 단점, 그러니까 시간적인 후행성. 벌써 주가는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 추세가 그대로 계속 이어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시장 추세가 더 이어지지를 못하고 꺾어져 버릴 경우에는 추격 매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인데, 신호가 항상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괴리 자체가, 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 괴리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가장 큰 시점,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값과 장기 지수 이동평균값의 차로 두 이동평균값 사이의 관계 지표,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데, 실제로 괴리가 가장 커지는 시점을 그 중요한 시그널로 발생시킨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식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을 그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이동선을 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열고 계신 HTS에서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신호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그널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 즉 MACD 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시그널 선이 MACD 선을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이 부분이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돌파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매수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하향 돌파 시에는 매도, 역시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럴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점은 역시 빠른 매매 신호입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 빨리빨리 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의 초반, 그 다음에 꼭지점을 찍는,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직전 가격대에서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역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 역시 많은 신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신호가 다 적절하게 딱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 신경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준선 0선의 교차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MACD 선이 어떤 범위 내를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0선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그널 교차는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기가 매수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 기준선 0선의 교차라는 것은 요 부분에서 돌파를 할 때 여기를 매수,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요 부분을 매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용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은 역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시그널 교차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충분히 확인을 한 다음에 공략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대신에 너무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박스권 형태에서 왔다 갔다 해버릴 때, 이럴 때는 제대로 된 신호가 안 되죠. 그래서 사고 나면 빠지고 팔고 나면 오르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아무래도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행성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표와의 병행 활용이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 그 HTS를 열어보시면은 MACD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요, 뒤에 희미하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로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오실레이터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항상 이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같이 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MACD가 가지고 있는 후행성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좀 뒤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그 엔벨로프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엔벨로프 차트를 만든 그 차트 분석가가 이것을 같이 복합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 아무래도 MACD 선보다 좀 더 빠른 신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에서 반전할 때 매수, 그 다음에 플러스권에서 반전할 때 매도.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MACD 오실레이터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제대로 표현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는 형태, 이 영선을 기준으로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요 꼭지점은 매도,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은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신호의 장점이 뭐냐면요, MACD 교차되는 시점보다도 더 빨라요, 시그널이. 그래서 굉장히 짧은 파동 하에서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지고 있는 MACD가 가지고 있는 후행성이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의 추세 역전을 이용한 투자 전략, 요게 있는데요. 이 추세 역전이 뭐냐?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다이버전스를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즉, MACD 라인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분명히 MACD는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 상승을 할 수 있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자꾸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는 계속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MACD 라인을 보고, 이거는 주가가 조만간 반등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모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요 다이버전스는 보조지표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뭐 수급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진행이 나옵니다만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이 상승하나 주가가 하락 시에는 주가가 곧 상승을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하락할 때는 역시 반대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 방법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래 주가는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들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그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이 계속 벌어지는 장도 없고, 그 다음에 무한히 계속 좁혀지는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벌어졌다, 좁혀졌다,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많이 벌어지면은 반드시 다시 내려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